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오랜 세월 꾹꾹 눌러 참아온 감정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과 가정에서 내 마음을 숨기고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늘 괜찮아 라는 강한 척하는 말만 나옵니다. 이제 더는 무리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렇게 느끼면서도 오랜 세월 몸에 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병과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참는 문화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참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불교의 가르침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지연 씨와 불교의 지혜를 잘 아는 민호 씨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장. 그 참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연. 정말 싫어지네. 얼마 전에 동네 반장 자리가 돌아왔는데 나 요즘 몸도 안 좋고 도무지 의욕이 안 생기거든. 그런데 다들 순서대로 하는 거라며 웃으면서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결국 맡아버렸어. 민호.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지연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서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마음을 뒷전으로 미루는 거겠지. 맞아. 민호 씨는 내 맘을 알아주네. 집에 돌아와서 문에 반장 지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순간 피곤함이 확 몰려오면서 아휴, 난 늘 거절을 못해 하고 자책했어. 민호. 주변에 맞추는 게 당연해져 버린 거구나. 지연. 맞아. 젊을 때부터 그랬어. 일할 때도 남편 친척들을 대할 때도 늘 내 마음은 억누르고 주변에 맞춰왔던 것 같아. 남편이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하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 못했어. 가정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미뤄왔지. 이번 반장 일도 똑같아.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일이 늘어나겠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해버렸어. 이해해. 그 피곤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걸 거야. 지연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아까 참았다고 했는데 그 참음은 정말 동네 사람들을 위한 거였을까? 당연하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하잖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다들 나처럼 바쁘니까. 맞아. 그건 지연 씨의 따뜻한 마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동네 사람들도 지연 씨 몸 상태를 걱정해 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모두를 위해라며 자신을 희생한 지연 씨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여기서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하는 두려움이나 지금까지 남을 위해 애써온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약간의 교만함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 교만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난 그저 주변을 배려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지연 씨,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불교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인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대. 나를 뜻하는 마음과 교만함을 뜻하는 마음이 합쳐진 거래. 나는 옳다, 나는 훌륭하다라고 마음속으로 거만해지는 것. 그것이 원래 뜻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참고 있다고 느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참아주는 내가 훌륭해라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네. 맞아. 남편이 은퇴한 뒤에 내가 꾹 참고 집안일을 다 하는데도 남편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때 미치도록 화가 난 적이 있었어. 그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야. 자신이 참는 것을 아름답다고 굳게 믿으면 그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분노와 불만이 쌓이게 돼. 중요한 건 참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참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을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야. 제2장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선을 넘어올까? 지연 씨, 요즘 얘 친구 수진이 때문에 너무 피곤해. 아, 예전에 말했던 그 친한 친구? 응. 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질 때도 있어. 처음엔 반가웠는데 맨날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딸네 집에 손주가 태어났어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 왠지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러워지지. 근데 걔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화가 오면 거절도 못하고 자꾸 받게 돼. 안 받으면 상처받을까 봐. 이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뛰고 위가 조여오는 것 같아. 지연 씨, 그건 수진 씨가 지연 씨의 마음의 벽을 넘어버린 걸지도 몰라. 마음의 벽? 마음속에는 나와 상대방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수진 씨는 그 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연 씨의 사적인 공간까지 들어온 거지. 지연 씨는 착하니까 그 선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고 꾹 참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무리하면 언젠가 몸도 마음도 망가질 거야.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이런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집착? 수진이가 나한테 집착한다는 거야? 아니, 지연 씨가 수진 씨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옛날부터 친했던 이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 수진이를 슬프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지연 씨 마음이 꽉 묶여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럴지도 몰라. 걔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나 늘 걱정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지연 씨는 수진 씨에게 내 마음을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 응, 맞아. 왜 나만 맨날 들어줘야 해? 하고 속으로 늘 생각했어. 우리 애들도 다 독립해서 자기들 살기 바쁘고 손주들도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데 수진이는 내 그런 마음은 전혀 몰라줘. 자기 행복만 나한테 억지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 바로 그 기대가 지연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고 그게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라고 하셨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라는 기대를 내려놓아 봐. 그러면 수진 씨의 말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흘려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아기가 없어서 더 괴로웠던 거네.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집착과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맞아, 지연 씨. 그 마음의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건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위한 첫걸음이야. 제3장. 참음을 내려놓는 따뜻한 지혜. 지연. 민호 씨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아.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오랜 버릇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고 하면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져서 나도 모르게 받아버려. 민호.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금방 바꿀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조급해하지 마.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비의 가르침을 떠올려봐. 지연. 자비?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라는 거잖아. 난 늘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민호. 아니야, 지연 씨.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하는 것부터 시작한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나를 뒷전후보 밀어온 지연 씨. 그 마음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을 거야. 그 지친 마음을 향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들었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진짜 자비야. 지연.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한다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늘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믿어왔으니까. 생각해보면 난 늘 내가 힘들다는 감정을 꾹꾹 눌러 덮어두고 살아온 것 같아. 남편이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섭섭한 마음을 덮어뒀어. 딸이 멀리 시집가서 자주 못 볼 때도 덮어뒀고 동네 반장을 맡았을 때도 진짜 속마음은 하기 싫다였는데 덮어뒀지. 덮어두고 또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왔네. 민호. 맞아.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거나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둔 독은 삼음이라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 지연 씨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먼저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오랜 참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야. 제4장 새로운 나와 마주하기 위하여. 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해. 내가 참는 걸 그만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지 않을까? 오랜 우정을 내 손으로 깨버리는 것 같아서.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연 씨,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고 똑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은 없다는 진리가 있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하게 돼. 예전 관계를 절대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렇네. 언젠가는 그 친구와의 관계도 변해가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 맞아.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의 가르침이 있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이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자. 내려놓는다고? 응. 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보는 거야. 한번 거절해봐. 생각보다 별일 안 일어나거든. 지연 씨,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큰 병으로 쓰러지셨어. 나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일도 계속해야 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이러시더라. 민호야, 무리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때 난 처음으로 내 괴로움을 인정해도 되는구나.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 그랬구나. 아버지도 지연 씨를 아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 그 말씀 덕분에 조금씩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 지연 씨도 이미 충분히 애썼어. 인생 후반전은 조금 다르게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네. 왠지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좋아하는 빵집이나 들러볼까 봐. 늘 남편 저녁밥 해줄 장을 봐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집에 어제 먹다 남은 카레도 있고. 너무 좋지. 그게 바로 지연 씨를 위한 하지 않을 용기야. 인생 후반전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돼. 참는 걸 그만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남은 인생을 웃으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니까. 참음을 내려놓은 끝에 마주할 미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을 얽매어온 참음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을 나답게 웃으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라는 가르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하지 않을 용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절대 못할 것 같았던 일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겠다고 느낀 마음속 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첫걸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